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9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입니다. 확률과 통계고요. 저는 여러분의 전략이 되어드릴 이하영입니다. 확률과 통계 어땠어요? 8문항 힘들었어요. 15답률 15위 안에 무려 하나, 둘, 셋, 넷, 5문항이 15위 안에 들어가고 있고요. 특히나 13위 안에 5문항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꽤 힘들어했다라는 것이 느껴지죠. 자, 오답률이 15위 안에 5문항이라는 건 수원이나 수투나 확률과 통계나 공통적으로 한 5문항씩 들어간 거야. 그치? 그리고 1위도 30번 문항이었기 때문에 2위가 30번 문항이었나?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30번 문항 학생들이 힘들어 했었다라는 거 알고 있고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확률과 통계 문제 자체는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부담감이 굉장히 컸었고요. 게다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급하다 보니까 잘 안 보였던 건 있어요.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죠. 확률과 통계는 매일 30분씩 공부해라. 사실은 그 30분 공부한 것 안에 모두 다 들어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와서 굉장히 많이 실망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어쨌든 간에 해설 강의 보면서 여러분이 좀 잘 정리한 다음에 확률과 통계는 딱 하나만 기억해. 기출문제들 잘 보면서 하루 30분씩 문제풀이 한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시간 관리하는 연습까지 좀 잘 하신다면 충분히 승산 있는 과목이 확률과 통계입니다. 그래서 30분 안에 8문항 정도를 빠르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확률과 통계는 제대로만 공부하면 실제 시험에서는 30분도 걸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좀 잘 시간 안배하는 연습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복 누락이 없어야 된다는 게 확률과 통계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나머지에 대한 문항들은 정말 개념적인 문항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23번 문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항 정리에서의 개수를 물어봤고요. 우리는 일반 항만 잘 알면 이 문제는 2점짜리로 당연히 나올 것이다 라는 거 알고 있었고요. 자, 그래서 6 컨비네이션 R이고요. 하나가 X제곱이고 하나가 2인데 결국 개수에 대한 걸 물어보기 때문에 숫자를 앞에 쓰는 게 좋아요. X제곱 더하기 2나 2 더하기 X제곱이나 같기 때문에 곱하기 2가 하나 있을 거고요. 나머지는 X제곱입니다. 그럼 하나에다가 R, 하나에다 6-R을 줄 거니까 2에다가 6-R제곱을 줄 거고요. X제곱에다가 R제곱을 주면 우리는 여기에서 개수가 어떤 부분이다? 문자 앞에 곱해진 숫자. 이만큼이 개수고요. 우리가 궁금한 건 X 4제곱의 개수가 궁금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여기에 있는 X에 대한 I를 찾아볼 겁니다. 그럼 얘는 X의 얼마예요? 2R제곱이거든. 얘가 X의 4제곱이 되면 돼. 그럼 이 R이 4기 때문에 R이 얼마면 된다? 2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때의 개수라는 건 R에다 2 대입하면 6 컨비네이션 2에다가 2에 6-2 하면 4제곱이죠. 따라서 6 컨비네이션 2는 6 곱하기 5 나누기 2가 될 거고 2의 4제곱이 되었습니다. 우리 요거 계산할게요. 2 하나씩 사라지면 4, 5, 15에다가 16을 곱해주시면 되겠지. 따라서 얘는 얼마가 된다? 240이 된다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에 있었습니까? 1번에 있었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요거는 뭐 당연히 나올 줄 알고 있었고요. 이항 개수는 정말 개념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2점짜리 무조건 맞추고 넘어가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틀린 학생들 반성하고 넘어갑시다. 자, 이제 24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객관식 3점짜리 문항이고요. 우선은 우리 확률에서 그냥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확률에서 계산하는 기본적인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조건부 확률에 대한 얘기까지 나왔는데 여기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여기를 먼저 살펴보면 자, B바 A입니다. 얘는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가정하에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로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하고요. 자, 여기서는 그럼 뭐라고 써야 돼? PA분의 뭐라고 쓸 수 있다? B와 A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런데 A 교집합 B 자체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양변에 이렇게 약분을 해도 아무 문제 없어. 그러면 누구랑 누구랑 같다라는 것을 바로 알아낼 수 있습니까? A에서의 확률이랑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 같다라는 걸 바로 알아낼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 실제로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건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한 다음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주면 되는데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이 같으면서 문제에서 봅시다. 뭐를 물어보고 있어요? A가 일어날 확률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B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것을 뭘로 고쳐서 PA로 고쳐서 문제 해결하시면 돼. 그리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4분의 1이라고 되어 있고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1이라고 되어 있으니 이 1은
PA 더하기 PA, 2배의 PA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2배의 PA는 1 플러스 4분의 1 하면 4분의 5가 될 거고요. 따라서 A가 일어날 확률은 2로 나누어 주면 8분의 5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 3번에 있구나. 이것도 아주 기본적인 확률 계산 문제니까 여러분 요거는 맞추셔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조건부 확률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건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하고 그리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주면 된다라는 거 이렇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객관식 3점짜리 문항 연결해서 풀어볼게요. 25번 문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문항입니다. 선생님이 요즘 평가원의 트렌드에 대한 얘기를 왕왕 하죠. 평가원에서 최근에 확률 변수를 하나짜리를 물어보지 않고 2개짜리를 자주 물어보고 있습니다. 얘네 둘을 비교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인데 예전 같으면 요 정도 내용이면 4점짜리야. 근데 이제 3점짜리 문항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확률 변수 몇 개짜리? 2개짜리. 이제 잘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럼 문제 보면은요. 어느 인스턴트 커피 제조회사에서 생산하는 A 제품 한 개의 중량은 평균이 9 표준 편차가 0.4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A 제품에서 끝난 게 아니야. B 제품이 또다시 등장해서 B 제품 한 개의 중량은 평균이 20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확률 변수가 2개가 있기 때문에 A 제품 한 개의 중량을 확률 변수 X라고 하고요. B 제품 한 개의 중량을 우리가 확률 변수 Y라고 한다면 첫 번째 거부터 보면 X라는 I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9고 표준 편차가 0.4니까 9, 0.4의 제곱으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B 제품 한 개의 중량 Y는 평균이 20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으니 Y도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20이고요. 표준 편차는 1이니까 1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 생산한 A 제품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개의 중량 아까 뭐였지? X였지. X가 8.9 이상 9.4 이하일 확률과 B 제품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개의 중량 아까 확률 변수 Y로 뒀는데 얘가 19 이상 K 이하일 확률이 서로 뭐와 돼? 같대요. 확률로 나타내래. P라는 확률이라는 게 8.9보다는 X가 크거나 같고 9.4보다는 작거나 같을 확률이랑 PY가 19 이상 K 이하의 확률이 같대요. P에 19보다는 Y가 크거나 같고요. K보다는 작거나 같은 확률이 같대요. 그럼 우리는 얘네 둘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봅시다. 얘네 둘을 그냥 비교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0, 표준화시켜서 비교해야 되겠지. 따라서 표준화시켜 볼게요. 8.9 빼기 얼마? 9를 표준 편차 0.4로 나눠주면 X는 0 바뀔 거고요. 9.4 빼기 9를 얼마로? 0.4로 나누어 주면 돼. 얘는 P에 19 빼기 20을 얼마로? 1로 나눠주면 얘도 0로 변신하지. K-20을 1로 나누어 준 것이랑 이렇게 같아져야 된대. 그러면 여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얘네들은 마이너스 0.1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이야. 따라서 얘는 얼마가 됩니까? 4분의 1은 0.25니까 마이너스 0.25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여기도 분자 한번 볼게요. 얘는 0.4지. 0.4분의 0.4니까 이만큼은 얼마가 돼?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따라서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P에 마이너스 0.25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Z가. 그리고 얼마보다는 작거나 같습니까? 1보다는 작거나 같대요. 얘랑 뭐랑 같은지 한번 볼까? 얘는 분자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이 전체도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따라서 얘는 뭐랑 같다? P에 마이너스 1보다는 Z가 크거나 같고요. K-20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 한번 봅시다. 두 개의 확률이 같은데 둘 다 뭐를 시켜놨기 때문에 표준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표준 정규 분포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표준 정규 분포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데 얘가 지금 얼마예요? 1이기 때문에 1은 0보다 큰 쪽에 이렇게 있을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0.25니까 이쯤에 마이너스 0.25가 있어서 이만큼의 넓이랑 마이너스 1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의 넓이가 같아야 된대. 자, 그러면 1 입장에서 1과 똑같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곳에 얼마가 있어요?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오면 이만큼 선생님이 다른 색깔로 표현해 볼까? 이 보라색만큼이랑 여기에 있는 보라색이 어때? 똑같아지지?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왔어. 그럼 이제 남은 부분을 보자. 남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 남아있어요? 마이너스 0.25에서 0까지가 남아있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0에서부터 어디까지를 가야지만 이 주황색이랑 넓이랑 같을까? 그렇지. 0에서부터 똑같이 반대쪽에 0.25까지를 가야 이 넓이 두 개가 같아지게 되겠지. 따라서 K-20이 얼마랑 같아지면 된다? 0.25랑 같아지게 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K의 값은 얼마가 된다? 20.25가 된다라는 것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에 있습니까? 4번에 있다라는 거 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했지만 마이너스 0.25에서부터 1까지의 확률은요. 얘네들 지금 부호 바꾸면 뭐가 돼? 마이너스 1에서 0.25까지의 확률이랑 같지.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이었잖아. 얘가 0.25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25번 문제까지 해결해 봤습니다. 실제로 요거 3점짜리 문항이지만 25번부터 살짝 난이도가 높아졌다라는 거 여러분이 많이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확률 변수 2개 나왔을 때 분명히 평가원에서 물어볼 수 있다라는 얘기 너무나도 많이 강조했었고요. 요거는 그렇게 계산이 복잡한 문제도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여러분 반드시 맞춰주셔야 돼요. 아셨죠? 자, 이렇게 25번 문항 해결해 봤고요. 이제 26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6번 문항입니다. 원순열 나왔는데요. 요게 오답률이 13이었어요. 오답률이 13이었고요. 46.9%의 친구들이 틀렸대요. 선생님 맨날 강조했는데 원순열 얘들아 서로 이웃 또는 서로 이웃하지 않을 또는 서로 마주볼 이런 거 다 물어볼 거야. 그래서 그대로 나왔잖아요. 지금 보면 세 학생 ABC를 포함한 7명의 학생이 원모양의 탁자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임의로 모두 둘러앉을 때 A가 B 또는 C와 이웃하게 될 확률입니다. A가 B랑 이웃해도 되고요. C랑 이웃해도 된대. 그러면 또는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A랑 B가 이웃할 확률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랑 C랑 이웃할 확률 구할 수 있어.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선생님이 항상 뭐라 그랬지?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면 빼줘야 된다 그랬지. A가 B랑 이웃하는 경우랑 A가 C랑 이웃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얘네들이 동시에 일어나려면 뭐가 돼? A가 B, C와 이웃하게 될 확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얘네 둘을 더하고 얘를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되는 거야. 그쵸? 자, 그런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지금 분모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원모양의 탁자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임의로 모두 둘러앉을 때라고 했으니 7명을 원모양의 탁자에 둘러앉는다 6팩토리얼이 되게 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분모는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분자에 들어갈 경우의 수만 생각해주면 돼요. 그러면 A와 B가 서로 이웃하려면 A, B를 몇 명으로 보고 한 명으로 보고 생각하면 되죠. 자, 그러면 7명이 원모양의 탁자에 앉을 건데 A, B가 한 명이 됐어. 그럼 몇 명이? 6명이 원모양의 탁자에 둘러앉는 것과 같고 6명이 원모양의 탁자에 둘러앉는다? 얼마? 5팩토리얼입니다. 그럼 얘도 같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더하기 얼마 해주면 돼? 5팩토리얼을 해주고 빼기 이제 봅시다. A, B, C가 서로 이웃해야 되는데 문제는 A가 B, C와 함께 이웃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이 경우에 A, B, C 이렇게 앉으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A가 B와 C 모두와 이웃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A가 있고요. 여기에 B, 여기에 C가 있거나 아니면 A가 있고 여기에 C, 여기에 B가 있는 이러한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A, B, C를 우선 한 명으로 보면 7명이었는데 3명이 한 명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몇 명 줄 세우는 방법? 5명을 원모양의 탁자에 줄 세우는 방법, 앉히는 방법. 4팩토리얼인데 얘네 둘이 뭐 할 수 있어요?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선생님이 앞에서도 지금 빼먹은 거 있는데 A, B를 한 명으로 두면 A, B 둘이 자리 바꾸는 방법이 있지? A, C를 한 명으로 두면 A, C 둘이 자리 바꾸는 방법이 있으니 여기에다가도 곱하기 얼마를 해줘야 돼? 2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한번 봅시다. 얘네들을 다 계산하지 않을 거야. 얘는요. 2 곱하기 5 팩토리얼이야. 거기에 2가 있으니 4 곱하기 5 팩토리얼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4 팩토리얼이 되고 분모가 뭐가 되는 거야? 6 팩토리얼이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4팩토리얼이 공통으로 들어있으니 4팩토리얼로 나눌 거야. 5팩토리얼을 4팩토리얼로 나누면 얼마 남아? 5가 남습니다. 6팩토리얼을 4팩토리얼로 나누면 6 곱하기 5만큼이 남게 되어서 우선 분모 계산하면 6, 5, 30이고요. 20 마이너스 2니까 18이 된 거야. 따라서 3, 6, 18, 3, 아이고 왜 6으로 했어야 되는데? 6, 3, 2, 3은 6, 2, 50 이렇게 할까요? 자,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된다? 5분의 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계산하시면 되는데 이 문제가 왜 13위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지. 여러분 진짜 원순열에 대한 건 너무나도 많이 강조했고요. A가 B 또는 C와 이웃하게 될 이라고 했을 때 A, B가 서로 이웃할 수 있고 A, C가 서로 이웃할 수 있어. 근데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건 A가 가운데 있으면서 양쪽에 B가 있어도 여기도 포함, 여기도 포함이니까 한 번만큼을 빼줘야 돼. 그리고 둘을 하나로 묶을 때는 선생님이 항상 뭐라 그랬어? 둘이 자리 바꾸는 방법 생각해라.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문제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에 있었습니까? 5분의 3이니까 2번에 있었네 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26번 문제 이렇게 해결해 봤고요. 특징은 뭐예요? 중복됨, 누락됨 없이 여러분이 잘 계산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개념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고 틀렸으면 원순열에 대한 거 한번 쭉 정리하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다는 것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27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7번 문항은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표를 주고요. 분산이나 표준 편차나 그리고 기대값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얘가 사실은 그렇게 막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너무 속상하겠지만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얘가 오답률이 그런데 몇이냐면 11이었습니다. 그죠? 꽤 학생들이 힘들어했던 것 같고요. 얘가 그래서 학생들이 이거를 왜 이렇게 힘들어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면은요.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데 아쉬운 건 뭐냐면 얘네들이 다 더해서 1이라는 게 벌써 다 나와버렸어. 그래서 문제는 확률 변수가 0, 1, a라는 거야. 그래서 a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데 x의 표준 편차가 x의 기대값과 같대요. 그랬을 때 x제곱의 기대값에 x의 기대값을 더한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표준 편차라는 건 뭐예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야. 그래서 표준 편차를 제곱하면 뭐가 됩니까? 분산이 됩니다. 왜 갑자기 분산 얘기를 하냐? 우리는 이러한 표가 나오면 뭐가 더 익숙해? 분산을 계산하는 게 더 익숙하거든. 그래서 양변을 공평하게 뭐 해줘? 제곱을 합니다. 그럼 표준 편차를 제곱하면 내가 아는 분산으로 바뀌고 얘는 뭐가 됩니까? x의 기대값의 몽땅의 제곱으로 바뀌죠. 그런데 x의 분산이라는 건 x제곱의 기대값에서 뭐를 빼주는 거야? x의 기대값의 몽땅의 제곱을 빼준 값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x제곱의 기대값은 얘가 반대로 넘어가면 2배의 x의 기대값의 몽땅의 제곱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x제곱의 기대값을 계산할 수 있어요. 얘를 뭘로 바꿀까? 확률 변수를 x제곱으로 바꾸면 얘가 0이고 얘가 1이고 얘는 a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x제곱의 기대값은 0 곱하기 10분의 1은 0이야. 1 곱하기 2분의 1 하면 2분의 1이고요. a제곱 곱하기 5분의 2 하면 5분의 2 a제곱이 되었습니다. 얘는 2배의 x의 기대값 계산할게요. 0 곱하기 10분의 1 하면 0, 1 곱하기 2분의 1 하면 2분의 1, a 곱하기 5분의 2 하면 5분의 2a 몽땅의 제곱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부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얘 계산하면 4분의 1 플러스 2배의 얘네들 곱하는 거지. 그러면 얼마예요? 5분의 2a 플러스 25분의 4a 제곱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고요. 따라서 여기에 2가 곱해져 있으니 우리 끝까지 계산하면 2분의 1 플러스 5분의 2a 제곱은 여기다 2 곱하면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야. 여기다 2 곱하면 얼마예요? 5분의 4a입니다. 여기다 2 곱하면 얼마예요? 25분의 8a 제곱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따라서 다행인 건 2분의 1, 2분의 1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봤더니만 얘네들 다 얼마를 좀 곱해버릴까? 우선 2를 나눠버리자. 얘 2로 나누고 얘도 2로 나누고 얘도 2로 나눈 다음에 얼마를 곱해버려? 25를 곱할게요. 여기다 25 곱하면 뭐가 됩니까? 5a 제곱이 될 거고요. 여기다 25 곱하면 5 곱하기 2, 즉 10a가 되겠지? 여기 25 곱하면 플러스 4a 제곱이 되어서 얘가 넘어가면 a 제곱은 얼마? 10a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요. A가 뭐보다 크다라고 했냐면 1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양변을 A로 나눠도 아무 문제 없고 따라서 A의 값은 얼마다? 1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A가 얼마였어? 10이었던 거야. 됐죠? 자, 그럼 문제에서 봅시다. x제곱의 기대값에서 x의 기대값을 더한 값을 물어봤고요. x제곱의 기대값 우리 이미 계산해놨어. 얼마였냐면 2분의 1 플러스 5분의 2의 a제곱인데 a가 10이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고요. x의 기대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지. 그럼 얘는 얼마예요? 2분의 1 플러스 5분의 2 곱하기 a가 얼마? 10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하면 얼마 되고? 1 되고 얘네들은 계산하면 얼마가 됐어? 40이 됐고요. 얘네들은 계산하면 얼마가 됐습니까? 4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44 더하기 1하면 정답은 45가 되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여러분 정답은 5번에 있었고요. 오답률이 꽤 높았는데 사실은 배운 대로 해결하면 다 해결이 되는 문제였는데 사실 조금 헷갈렸던 건 표준 편차가 나왔다는 거야. 많은 문제들이 분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얘가 표준 편차로 물어봤어. 그러니까 학생들이 당황할 수 있죠.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표준 편차는 결국 누구랑 분산이랑 연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분산에 대한 식과 그리고 x제곱의 기대값, x의 기대값만 좀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이것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27번 문항까지 해서요. 3점짜리 문제들 다 해결해 봤습니다. 이제 우리 4점짜리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8번째 문항이었고요. 얘가 오답률이 궁금하나요? 오답률이 선생님 여기다가 적어드릴게요. 오답률이 10이었어. 12. 오답률이 10이었고 61.2%. 오답률은 살짝 바뀔 수 있어요. 한 요 정도로 많이 틀렸구나라는 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이 문제는 사실은 자연수의 특징에 대한 것을 좀 잘 알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았으면 여러분 이게 조금 헷갈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예전에 많이 했었냐면 자연수의 특징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문제를 보면 그게 떠올라야 돼. 지금부터 알면 돼요.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세 개의 수를 선택한대요. 그런데 선택된 세 개의 수의 곱이 5의 배수이고 여기가 중요하죠. 합은 3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선택된 세 개의 수의 곱이 5의 배수래. 곱해서 5의 배수가 되려면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면 돼? 세 개 중에 적어도 하나만 뭐면 돼? 5의 배수면 돼. 그지? 곱해서 5의 배수가 되려면 세 개의 숫자 중에 적어도 한 개만 5의 배수면 돼. 그럼 여러분이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5의 배수는 누구랑 누구밖에 없어요. 5 아니면 10이 있기 때문에 선택된 세 개의 숫자 안에 5 또는 10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 자, 그러면서 동시에 합은 3의 배수여야 됩니다. 자, 이게 합이 3의 배수라는 게 여러분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다 더해서 3의 배수가 되어야 되잖아. 그러한 아이들을 분류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데요. 3의 배수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숫자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3의 배수인 아이들을 기준으로 3의 배수에다가 나머지가 1인 애가 더 있지. 3의 배수에다가 나머지 1을 더하면 어떤 숫자들이 있는지 3의 배수에다가 더하기 2를 하면 나머지가 2인 애들은 어떤 숫자들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숫자들을 카테고리화 시켜서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무슨 얘기냐? 3의 배수라는 얘기가 나오잖아. 3개를 더해서 3의 배수야. 그러면 숫자 입장에서 여러분이 보면 1부터 10까지 수지. 선생님 이렇게 써볼게요.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습니다. 얘는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네. 얘는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이네. 얘는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네요. 3의 배수의 특징이 뭐예요?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 돼야 돼. 그지? 자, 3 다음에 뭐 나와? 4 나옵니다. 4라는 아이는요.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네야. 그 다음에 뭐죠? 5죠? 5는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인 애죠? 그 다음 6이야.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인 애들이에요. 그 다음 7이라는 숫자는요.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에요. 8은요.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 그리고 9는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네. 10까지니까 이렇게 우리가 숫자를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봐봐. 합이 3의 배수여야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면 3개를 더해서 3의 배수야. 여기에 있는 나머지가 1인 애들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서 3개 더하잖아. 그럼 무조건 뭐예요? 나머지가 1, 1, 1이 나오니까 얘네들은 더하면 다시 3이 돼서 3의 배수가 돼요. 2, 5, 8도 마찬가지야.
여기에서 여러분이 더하잖아요. 그럼 나머지가 뭐가 돼? 3의 배수가, 얘네들을 3개를 더하면 3의 배수예요. 3의 배수 3개 더했으니까 당연히 3의 배수가 되겠지. 또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여기서 하나를 뽑아. 그럼 나머지가 1이지? 여기서 하나를 뽑아. 나머지가 2지. 그러면 얘네 둘 이미 더하면 뭐가 돼? 3의 배수가 돼. 3의 배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나머지 한 개는 3의 배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숫자들을 카테고리화 시켜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3의 배수라는 조건이 나왔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자. 주어진 숫자들을 나머지가 같은 애들, 3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같은 애들로 우선은 분류를 해놓고 생각하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곱이 5의 배수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가 얼마인 경우가 있을 거야? 5인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지? 자, 3개의 숫자 중에서 무조건 하나가 5다라고 해봐. 5면 우리가 어떤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 여기에 있는 애들끼리는 다 더하면 3의 배수라 그랬지. 그래서 무조건 하나가 5인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네. 나머지 2개의 숫자가 2랑 8인 경우야. 즉 2랑 8이랑 그 다음에 5가 나오는 한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5가 이미 뽑혔잖아.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가 돼버렸어? 2가 돼버렸어. 그러면 나머지가 3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1, 4, 7, 10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지. 이해돼요? 1, 4, 7, 10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얘랑 더해서 이제 3의 배수가 됐어. 그러면 나머지 3, 6, 9에서 하나를 데리고 오면 되니까 3을 곱하면 얘는 12가지 경우가 나오게 되는 거야. 여기서 한 가지, 여기서 12가지니까 얘는 몇 가지? 13가지 경우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의 숫자가 얼마일 경우가 있어? 10인 경우가 있는 거야. 그럼 10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네. 자, 여기에서 10을 뽑았어. 여기에서 10을 뽑았어.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선생님 아까 여기 있는 4개 중에서 3개를 뽑으면 3의 배수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자, 10이 뽑혀 있어. 그러면 나머지 1, 4, 7 중에서 몇 개를 더 뽑아버리면 돼? 2개를 더 뽑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 3개 중에서 2개를 뽑는 방법이니까 3 컨비네이션 1과 같아서 얘는 3가지 경우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경우도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얘가 지금 10이 뽑혔어. 그러면 나머지가 1이 됐지. 그러면 나머지 2, 5, 8 중에서 하나를 뽑아버리면 걔도 나머지가 0이 되기 때문에 얘는 또 3가지 경우가 나와요. 여기서 하나 뽑았어. 10이 뽑혀 있어 이미. 그럼 여기서 하나 뽑으면 이미 3의 배수야. 그럼 나머지 하나는 3, 6, 9 중에서 하나를 뽑아버리면 되죠. 따라서 얘도 몇 가지? 9가지 경우가 나오게 되어서 얘랑 더하면 몇 가지? 12가지 경우가 나오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여러분 이제 궁금한 건 뭐예요? 선생님 항상 얘기했지. 둘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즉 5도 하나 뽑고요. 10도 하나 뽑아서 곱이 5의 배수인 게 이미 맞춰졌어.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봐. 5도 하나 뽑았고 10도 하나 뽑았지. 그럼 얘네 둘 이미 더하면 15야. 3의 배수지.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어디서 나와야 돼? 3의 배수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모두 몇 가지? 3, 6, 9 중에 하나. 3가지 경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이제 다 됐어. 분자는 얼마예요? 13에다가 12를 더하고 빼기 3을 해주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럼 분모는 뭐예요? 10개의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3개의 수를 선택한다. 10 컨비네이션 3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얘네들 계산하면 25 마이너스 3이니까 22가지가 되고요. 얘는요. 10 곱하기 9 곱하기 8을 얼마로 나눠줬어? 3 곱하기 2로 나눠줬으니 3, 3은 9, 2, 4, 8 해서 얼마가 됩니까? 얘는 120가지 경우가 나오게 된 거야. 따라서 우리 약분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2로 약분하면 11이고요. 얘는 60이 되어서 정답은 얼마다? 60분의 1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볼까요? 정답 몇 번에 있어요? 3번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지금 뭐 했습니까? 5 또는 10이었잖아.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 생각했고 그리고 2개가 공통으로 일어나는 경우에 대해서 빼줬어요. 중복을 빼준 거고요. 합이 3의 배수다라는 말에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부터 알면 돼. 숫자를 3으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같은 애들로 묶어서 생각하면 됩니다. 아셨죠? 그럼 만약에 4의 배수 이런 모습이 나왔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더했는데요. 4의 배수예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4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인 애들 모으고 4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 애들 모으고 4로 나눠서 나머지가 2인 애들 4로 나눠서 나머지가 3인 애들로 쭉쭉쭉쭉 모아놓으면 그 중에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28번째 문항 해결해 봤고요. 요거 조금 생소했던 친구들은 한 번 더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29번째 문항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머니 문제가 나왔고요. 요거는 여러분 딱 느낌에도 지금 보니까 뭐예요? 중복조합에 대한 문제가 없었어.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요 문제를 보면서 이게 중복조합을 활용한 문제구나라는 걸 느꼈으면 좋은데 문제를 우선 한번 살펴보기 전에 얘가 오답률이 궁금하죠? 오답률이 4위였습니다. 92.3%예요. 10명 중에 1명도 못 맞췄어. 그러니까 너무 막 상심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할 수 있는 문제거든. 저랑 같이 살펴볼게요.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6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내요. 카드에 적힌 수를 확인한 후 다시 넣는 시행을 했습니다. 다시 넣었어. 원래 모습대로 계속 복원이 되고 있는 거야. 이 시행을 몇 번 반복했습니까? 4번 반복하여 확인한 4개의 수의 평균을 X바라 할 때 X바가 4분의 11일 확률을 구하래요. 자, 4개의 숫자를 우리가 X1, X2, X3, X4라고 하면 4개의 수의 평균이니까 4개를 뭐해서 더해서 얼마로 나눈 것이 4로 나눈 것이 뭐가 된 거야? X바가 된 거야. 이해됐죠?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보자. X바가 4분의 11이래. X바가 4분의 11이래. 그러면 양변에 4를 곱해버리면 뭐를 알아낼 수 있어?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더하기 X4가 얼마일? 11일 확률인 거야. 그쵸? 자, 그런데 X1, X2, X3, X4는 될 수 있는 후보가 얼마부터 얼마까지야? 1에서부터 6까지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선생님이 XI라고 표현한다면 얘는 1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은 아이들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 4개 더해서 11인데 얘네들이 자연수 중복조합이구나. 그쵸? 자, 그래서 우리 봅시다. X1도 X2도 X3도 X4도 다 얼마씩 주고 시작하면 돼? 1씩 주고 시작하면 돼. 그러면 X1 프라임이 남을 거고 X2 프라임 그리고 X3 프라임 그리고 X4 프라임이 남을 거고 1씩 줬으니까 4를 빼면 얘는 얼마가 돼? 7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 그러면서 XI 프라임은 0보다는 크거나 같아지게 되겠죠. 맞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고요. 이미 XI들한테 1을 줘버렸기 때문에 얘네들은 얼마까지 이제 가능하다? 5까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4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 뽑는 방법이야? 7개 뽑는 방법인데 문제는 그냥 자연수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최대값이 정해져 있는 아이들인 거야. 그러니까 X1 프라임, X2 프라임, X3 프라임, X4 프라임은 6이나 7이 되면 돼? 안 돼? 안 돼. 선생님 왜 8은 생각 안 합니까? 4개 더해서 7인데 얘네들이 8이 될 수는 없잖아. 자, 그러면 4개를 더해서 7이 되는 경우에서 하나의 숫자가 7인 경우부터 보자는 거야. 즉 어떻게 됩니까? 한 개가 7이면 나머지는 0이 될 수 있잖아. 그럼 얘는 X1 프라임이, X2 프라임이, X3 프라임이, X4 프라임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모두 몇 가지 방법을 빼줘야 돼? 4가지 방법을 빼줘야 돼. 자, 그 다음에 하나의 숫자가 만약에 6이어도 되면 안 돼. 그지? 그럼 다른 하나가 얼마야? 1이고 나머지 2개가 0이어야 더하면 7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경우는 뭐가 됩니까? 또 4개를 줄 세우는데 똑같은 것이 2개 있을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빼줘야 돼. 4팩토리얼을 얼마로? 2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쓰고 보니 중복조합이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최대값이 있다는 거야. 그냥 자연수에 대한 조건이 아니었으니까 안 되는 걸 반드시 빼주셔야 됩니다. 그럼 요거 계산할게요. 더하면 11 빼기 1하면 10 컨비네이션 7 빼기 4고요. 4팩토리얼을 2팩토리얼로 나누면 얼마만 남아? 4 곱하기 3만 남게 되어서 빼기 12가 되고요. 10 컨비네이션 7이라는 아이는 10 컨비네이션 3이 되어서 10 곱하기 9 곱하기 8을 얼마로? 3 곱하기 2로 나누어 주면 돼요. 그래서 3, 3은 9, 2, 4, 8 해서 120이 되겠지. 그래서 120에서 마이너스 16을 하면 얼마? 104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 그런데 무슨 문제였습니까? 확률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분모를 결정할 거예요. 분자는 104였고요. 분모는 뭐가 될까? 이 주머니에서 한 장의 카드를 꺼내요. 카드에 적힌 수를 확인한 후 다시 넣는 시행을 몇 번 한 거야? 4번. 그러니까 6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6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2로 나눠봅시다. 얘가 3이고요. 2, 5, 10, 2, 2는 4, 2, 3은 6, 2, 2는 4, 2, 6, 12, 3이고요. 2, 1은 2, 2, 3은 6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따라서 얘네들 우리가 계산하겠습니다. 27에다가 6을 곱하면 2가 되고요. 42, 2, 6, 12, 162가 되겠네. 그래서 162분의 분자는 13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값을 뭐라고 둔 거야? P분의 Q라고 둔 겁니다. 따라서 P랑 Q랑 더하면 정답은 175가 되어요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풀이 과정이 꽤 복잡하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잘 이해하고 주어진 것들을 잘 표현한다면 해결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확률 변수로 표현하는 게 여러분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29번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잘 기억하시고요. 4개의 수의 평균이잖아. 그걸 어떻게 표현했는지 이런 것들 한 번 더 잘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29번 문제 해결해 봤고요. 대망의 30번 문항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문항이고요. 얘가 오답률이 2위였습니다. 학생들이 꽤 힘들어 했었죠. 근데 오답률이 2위이긴 하지만 1위인 22번이랑 그 오답률 자체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지금 96.6%거든. 그래서 22번이나 30번이나 둘 다 뭐 공동 1위로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이냐? 선생님 항상 얘기하잖아. 너무나도 많이 강조했습니다. 함수의 개수에 대한 문제예요. 함수의 개수에 대한 문제는 공식으로 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네 알고 있는 건 좋아. 알고 있는 건 좋은데 결국 관건은 뭐예요? 함수를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를 보면은요. 집합 x가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 함수예요. 함수가 있는데 x에서 x로 가는 함수입니다. 근데 함수 f의 치역을 a, 합성함수의 치역을 b라 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함수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3개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러면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보다 작거나 같은데 얘네들이 함수이기 때문에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반드시 얼마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아,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경우도 있고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경우도 있고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인 경우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 조건 봅시다. A에서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와 그리고 합성함수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대. 그러면 NA가 1이면 여기서 얼마도 1이어야 돼? NB도 1이어야 되는 거야. 그지? 자, NA가 2면 NB도 합성했을 때의 치역도 2개가 돼야 돼. A라는 아이의 원소의 개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이면 합성함수의 치역의 개수도 3이어야 돼.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케이스는 몇 가지로 나눠서 해야 돼? 3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집합 x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fx는 x가 아니래요. 나는 나 자신으로 갈 수 없는 거야. 자, 이제 봅시다. 그거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야. 지금 합성함수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x가 이렇게 3개가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이렇게 갈 때 f가 될 거고 합성해서 이렇게 갈 거야. 그래서 1, 2, 3, 4, 5가 되고 1, 2, 3, 4, 5가 되고 1, 2, 3, 4, 5가 되는 이런 모습을 살펴볼 건데 NA가 1이래요.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여야 된대. 얘가 지금 F라는 함수의 치역이잖아. 치역이 될 수 있는 후보잖아. 여기서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여야 되니까 아무거나 하나 골라볼게.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함수가 어떻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 1도, 2도, 3도, 4도, 5도 다 어디로 가? 3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쵸?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다조건입니다. X는 자기 자신과 대응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 봤더니 3이 3이랑 대응되지. 자,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잖아요. 그러면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1에서부터 5까지 숫자 중에 무조건 한 개는 자기 자신으로밖에 갈 수 없어. 그러니까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건 무슨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요? 다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탈락인 거야, 벌써.
그럼 우리는 이제 몇 가지 케이스만 살펴보면 돼? 두 가지 케이스만 잘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NA도 F라는 함수의 치역도 두 개고 합성을 했을 때의 그 결과도 치역이 두 개인 경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X에서 X로 갈 거야. 그죠? F라는 함수에 의해서. 그래서 똑같이 한 번 더 갈 겁니다. 그래서 X에서 X로 갈 거야.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고 또 1, 2, 3, 4, 5로 간다고 했을 때 잘 봐. F라는 함수의 치역이 두 개야. 즉 여기에서 선택받은 애가 몇 명이어야 돼? 두 명이어야 돼. 그래서 그 두 명을 아무거나 우선 한번 선택을 해보자. 예를 들면 자, 두 명을 선택했어. 1, 2라고 해봐. 1, 2를 선택하면 여기에 있는 1, 2, 3, 4, 5는 1 아니면 2로 반드시 가야 돼. 그지? 1 아니면 2로 반드시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니?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으로 가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1이라는 아이 입장에서는 1은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는 무조건 2로 가야 돼. 1 아니면 2인데 나는 2로밖에 못 가. 자, 그럼 2라는 아이 입장에서 나는 1로밖에 못 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1과 2는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어버렸어.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보면 돼? 3, 4, 5 입장에서 3이 1 또는 2, 4가 1 또는 2, 5가 1 또는 2로 가면 되지. 자, 그래도 치역의 원소의 개수 무조건 두 개로 정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5개 중에서 치역의 원소가 될 2명을 선택하고 나잖아. 그러면 그 둘은 서로 크로스로 갈 거고 나머지 아이들은 두 개 중에 하나로 가면 되니까 2의 세제곱만큼이 나오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F라는 함수를 우선 찾았어. 그런데 연달아 한 번 더 합성했을 때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도 두 개여야 돼.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냐면 1이 2로 가고 2가 1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2는 반드시 똑같이 F라는 함수니까 1로 가고 1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2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그러면서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두 개가 잘 되었고 여기에 있는 3, 4, 5도 1 아니면 2로 다 갔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어진 조건 다 만족해버린 거야.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얘는 뭐가 돼? 5 컨비네이션 2는 10이고요. 곱하기 2의 세제곱은 8이라서 얘는 80까지 경우의 숫자가 그냥 나오게 되는 거야. 안 어렵죠, 생각보다. 자, 그 다음 볼게. 한 번 더 같은 비슷한 생각을 해보자. NA가 이번에는 3이면서 NB도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3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야. 그러면 X 입장에서 보면 1, 2, 3, 4, 5가 됐고 Y가 어디서 나왔니? 여기서 X에서 X로 가는 함수죠? X에서 X로 가는 함수니까 여기도 뭐가 돼? 1, 2, 3, 4, 5야. 그리고 X에서 X로 가는 함수니까 1, 2, 3, 4, 5야. 똑같은 걸 이렇게 반복하는 모습인 거예요. 똑같은 걸. 그러면 아무거나 또 우리 3개 정해보자.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니까 치역이 1, 2, 3이라고 해봐. 1, 2, 3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자, 여기 입장에서 나는 나 자신으로 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1, 2, 3을 먼저 쳐다보는 거야. 그러면 1이라는 아이는 1로 가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 선생님 1이 2로 갈 수도 있고요. 1이 3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헷갈리잖아. 두 개 적어놔. 두 개 다 해봐. X가 이렇게 있으면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 함수인데 자, 헷갈리면 그냥 거기 넓잖아요. 시험지 넓어.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똑같이 1, 2, 3이라는 아이를 찾았는데 1이 2로 가는 경우가 있으면 1이 얼마로 가도 돼? 3으로 가도 되니까 이렇게 써놓고 시작하자고. 그럼 이제 봐봐. 2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3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2가 만약에 1로 가잖아? 그럼 3이 3으로 가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이 경우는 반드시 2가 3으로 가고 3은 어디로 가? 1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럼 이 경우는요. 2, 3이 1, 2로 갈 수 있잖아? 그런데 2가 2로 갈 수 없으니 2는 1로 가야 되고 3은 2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쵸? 자, 그래서 이 경우 아니면 이 경우가 되는 거지. 됐고, 그 다음 봐봐. 똑같이 1이 2로 갔고 2는 3으로 갔으니 여기서 2가 3으로 갔지. 똑같은 F니까 2는 반드시 어디로 가? 3으로 갈 거야. 3이 1로 갔잖아? 그럼 여기도 얼마예요? 여기에 있는 3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1로 갈 수밖에 없어. 3이 1로 갔고 1은 어디로 가? 2로 가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치역이 똑같이 1, 2, 3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 경우도 같은 경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몇 가지 경우가 되는 거야? 우선 두 가지 경우가 생겼어. 두 가지 경우인데 우리가 우선 어떻게 했습니까? 5개 중에서 치역의 원소가 될 수 있는 몇 개를 뽑은 거야? 3개를 뽑은 거야. 그쵸? 3개를 뽑았더니 이 경우 아니면 이 경우가 나온 거지. 그래서 2를 곱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선생님 남은 4, 5는요? 4는 1, 2, 3 중에 아무 데나 가도 돼. 5도 1, 2, 3 중에 아무 데나 가도 되죠. 아무 데나 가도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3개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4가 갈 수 있는 거 3가지, 5가 갈 수 있는 거 3가지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얘가 얼마예요? 5 콤비네이션 2와 같으니까 얘는 10이 될 거고요. 얘는 얼마입니까? 3, 3은 9, 2, 18이니까 얘는 180까지 경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와 이 경우를 더해주면 정답은 얼마가 된다? 260이 된다라는 것을 바로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렵습니까? 이해하죠? 선생님 근데 충분히 여러분 마음이 이해돼요. 선생님 얘기 들으면 다 이해돼요. 시험장에서 생각이 안 날 뿐이지. 맞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함수에 대한 개념이 좀 잘 되어 있어야 되고요. 합성함수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똑같은 걸 한 번 더 반복하는 이런 모습에 익숙해지면 충분히 가능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함수 문제들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기억하시고 문제 자체가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앞부분에서 여러분이 힘을 많이 쏟는다는 걸 알고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확률과 통계는요. 선생님 계속 얘기하지만 매일매일 30분씩 공부하시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아셨죠? 반드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강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앞으로 수능장 가는 그날까지 많이 연습하셔야 되잖아요. 선생님 수능 저격, 수능 종결해서 이런 문항들 많이 연습시켜 드릴 테니까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